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더 이상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온갖 원망 다 쏟아내. 그리고 네가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나와.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허망함.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그때 또 허망함도 달래줄 수 있는 거는 자식이고. 똑같아 자식놈도. 저는 안 그래요. 그럼 죽여버려야지. 저는 안 그런다니까요. 남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팔자. 아이 그런 팔자가 어딨어. 그러니까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거죠. 그건 가족 간에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생기기도 해. 부부도 그렇고 네. 어느 한쪽이 희생을 해서 결국은 해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온갖 원망은 다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또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또 번복적으로 그렇게 해. 희생적으로. 이게 그러면은 남을 도와주기만 하는 사람이랑 비슷한 건가요? 가진 것도 없어서 남만 챙기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맥락인가요? 그것은 오지랖도 없고 소갈딱지가 없는 거고. 근데 그런 게 대부분 가족 간에 많이 나타나지 남과 남 사이에서는 그게 흔한 일은 아니야 솔직히. 그럼 가족과 가족 간에 대해서 나타날 때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 이렇게 보면 하는 놈만 해. 부모 봉양하는 것도 하는 놈만 하고 금전적인 거나 경제적인 것도 하는 사람만 해.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더 이상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온갖 원망 다 쏟아내. 그리고 네가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나와. 이게 지금 아마 저희 기성세대 많지. 부모님 세대가 좀 그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는 나보다 지들이 더 잘 살아.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래.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한 사람이? 그치. 왜요? 정도껏 했어야지. 책임감은 어느 정도 지어주면서 해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사람의 심정은 그냥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을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애틋함, 불쌍함, 연민, 내 가족이니까 모든 오만 가지 감정을 다 갖고 했던 거거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이나 전혀 모르고 내가 하라고 그랬어? 네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정말 멘탈 깨지는 거지. 여태까지 해왔던 게 숲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지. 이건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 숟가락만 얹어놓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똘똘 뭉쳐서 그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지. 네, 이 경우는 진짜 아마 선생님 시청자분 연령층이 이제 낮음치는 않으실 테니까 진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것도 가족사에서도 부부간에서도 나타나는 게 옛날에 여자분들 시댁에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도 시동생들이나 신우도 시집장가 다 보내고 했어도 결국은 옳게 보고 하는 얘기가 뭐해?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시부모짜리도 오르잖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또 부부 사이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치? 아내가 내조 잘했습니다, 남편한테.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아내한테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대부분들 그러시지. 대부분 그러세요. 그렇게 그런 경우도 오늘 주제에 대한 속한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 엄마들이 갱년기를 심하게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야. 허망함.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그때 또 허망함도 달래줄 수 있는 거는 자식이고. 똑같아 자식놈도.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한 게 뭐 있어? 내가 하라고 했어? 나 때문이라 핑계 대지 마. 이렇게 나온다니까? 저는 안 그래요. 그럼 죽여버려야지. 저는 안 그런다니까요. 우리 조 선생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나 대신 할 일이 많네. 송보 선생님도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엄마니까 다 해줘야 돼.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너무 이기적이다. 그렇지. 굉장히 이기적인 거지. 그래서 대부분 옛날에는 여자들이 많이 그런 거를 겪었던 세대들이고 그거는 친정에서도 똑같아. 여자 형제니까 네가 남동생 뒷바라지해야 돼. 오빠 뒷바라지해야 돼. 네가 누나니까 해야 돼. 그런 것들이 많았던 세대들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은근히 또 있는 경우도 꽤 많이 나타나. 근데 그건 이제 좀 시대가 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보여나와서 없어지긴 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치면 뭐 부모가 자식한테 언제까지 얼마큼 해야 되냐. 지금 세대 아이들은 이제 80년대생이나 80년대 후반생들서부터 난 그런 일은 없다고 봐.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고 이제 별개가 돼버리는 세대들이 이제 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 정서상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야. 그거는 부모의 영향이겠죠. 부모의 영향인 거지. 내가 그래도 큰아들이니까 내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저도 그래요. 그래 꽤 있었어. 저도 이제 큰아들이니까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는 게 저는 제가 자식의 입장으로서 그게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머니의 허망함 이거를 저는 채워주고 싶어서 더 요즘에는 부모님 좀 잘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들이 채워서 자식들이 채워서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문제인 거지. 내가 그러잖아. 나 여자는 나이 80을 먹어도 여자야. 근데 아빠들은 그걸 잘 몰라. 아빠들은 엄마들의 언어가 어렵대. 엄마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대놓고 해야 되는데 돌려서 얘기하니까 알아듣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남자는 80 먹어도 애 아니에요? 남자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애 아니면 개가 되는 거. 이게 편집. 그렇잖아, 맞잖아. 여자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한 허망함. 그러니까 요새 엄마들은 어때? 나 너하고 이제는 못 살아. 이혼은 하지 않을 거지만 각자 살자. 조론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생기는 말 이제 황혼 이혼도 생기는. 그치, 생기는 거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이혼을 진행하셔. 내가 여태껏요 뭐하고 살았나 싶어요. 뭐 애들 똑바로 잘 크고 그런 거 보면은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한데 나는 뭐하고 살았나? 그런 얘기들을 하시지. 그래서 지금 세대들은 뭐야, 자기 일 있잖아. 옛날에는 너 집구석에서 팽팽 놀면서 집구석도 안 치우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그런 게 많았지. 근데 아직까지 그런 잔재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어머니들도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